안녕하십니까, 정루터입니다. 지난 5월달에 10박 11일간 중국 태행산 일대를 여행하고 다녀왔습니다. 그때 다녀왔던 여행의 경험과 그 당시 촬영했던 영상들을 총 10편에 걸쳐서 지난주에 업로드를 마쳤습니다. 지난 10편의 콘텐츠를 통해서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중국 여행 동안 사용되었던 경비에 대한 말씀입니다. 경비는 총 아내와 제가 둘이서 총 166만 원을 소요했습니다. 이번 중국 여행은 아내는 그렇게 가고 싶지 않았지만 제가 설득하는 와중에 겨우 간 여행이었고, 그 와중에서 제가 아내한테 제시한 내용이 비용을 최대한 검소하게 아껴서 쓰겠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항공권을 비롯해서 호텔비, 기타 모든 비용들을 가장 저렴하고 싸면서 가성비가 높은 데를 이용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들을 소요했습니다. 첫 번째가 항공권입니다. 항공권은 2명이 39만 5,800원, 20만 원 안 되는 비용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谢谢. 그리고 호텔 같은 경우는 10박이 35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1박이 한 3만 5천원 정도인데요. 첫날과 마지막 날 같은 경우만 예약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현장에 가서 직접 호텔을 찾아가서 바로 결제를 했습니다. 중국 입장료 같은 경우가 예상외로 상당히 비쌉니다. 거기는 물론 케이블카라든가 버스라든가 이런 비용이 포함되긴 하지만 대부분 한 3만 5천 원, 1인당 3만 5천 원, 한 4만 원 돈 정도 되는 금액들이었습니다. 우리가 5개의 산을 갔기 때문에 제남의 표돌천이라든가 광부 고성 이런 곳을 돌아다니면서 총 비용이 한 30만 원 정도 쓰였습니다. 그리고 기차와 교통비는 한 15만 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기차비 같은 경우는 제남에서 신양까지 고속 전철을 이용했고요. 여기서 나는 생산물이 얼마나 많겠나. 끝이 없네, 끝이 없어. 지평선. 나머지는 도시와 도시는 한 3차례 장거리 버스를 이용했는데 한 2~3시간 소요되었고, 그 차의 상태는 우리나라 한 80년대 말, 70년대 말 정도의 좀 낙후된 차량이었습니다. 90년도도 아니고 한 80년대로 타임머신 타고 온 것 같기도 하고, 80년대 영화 속으로 탁 들어와 있는 느낌 같기도 하고. 키로수는 한 100km에서 한 120km 정도 이동했는데 우리 돈으로는 한 8,000원, 한 40위안 가까운 돈이었고, 거의 30차례 가까이 중국 여행을 다녔던데요. 처음으로 개인 비자를 한번 충무로에 있는 중국 비자 센터에 가서 개인 비자를 한번 신청해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 비용이 총 비용이 한 13만 2천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1인당 2만 원의 VIP 수속이라는 게 있습니다. 도착해 보시면 엄청난 인파들 그리고 긴 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VIP 수속이라는 것은 접수를 하는데 거의 한 2~3분 내외로 바로 접수를 하고 서류를 면밀히 봐주는 그런 수속 과정이 VIP 수속입니다. 그 1인당 한 2만 원 포함해서 13만 2천 원 정도가 2명의 비자를 받는데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포켓 와이파이 11일간 66,550원. 이 포켓 와이파이는 저희들이 이제 늦은 시간에 출발했기 때문에 거의 한국에서 10시에 받지 않습니까? 받으면은 그것도 바로 하루가 치더라고요. 이 포켓 와이파이를 쓰니까 좋은 점은 바로 이제 핸드폰을 끄고 켤 필요 없이 그 상태, 한국의 핸드폰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중국에 가서 카카오톡이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썼던 것이 음식료입니다. 음식은 이제 맥주 값도 포함되는데요. 갈증에는 맥주가 좀 해소는 되겠다. 하나 꺼내라 이거 칭따오. 11원짜리네. 11원 2,200원. 별로 비싼 것도 아니다. 와,
여기 이틀 동안 먹으면서 맥주를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7병 먹었네요. 밖에서도 한 4~5병 사 먹었으니까 한 10몇 병 사 먹은 거야. 그 칭따오 맥주에서 나온 건데 노산이라고 도수가 낮아요. 도수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 한 사람 들어서 먹고 2병씩 보통 먹었는데 먹어도 그렇게 취하지가 않더라고. 아무튼 갈증 해소엔 최고였어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도수 좀 낮은 맥주가 있으면 좋겠어요. 이거 한 병에 2.5원이거든요. 한 병에 500원. 한 30만원 정도 썼습니다. 하루에 뭐 한 3만원 꼴? 이거는 물론 중간중간에 이제 간식이라든가 군것질 이런 것도 좀 포함되었습니다. 이번 여행은 가기 싫어하는 아내를 겨우 또 설득하는 와중에 중국 음식은 사 먹지 않는다. 외식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공항에서 딱 한 끼 만두국 같은 거 그걸 사 먹은 게 전부 다입니다. 아침은 호텔 조식으로 대부분 해결했고요. 점심은 전날에 미리 준비한 과일이라든가 망고 그리고 뭐 오렌지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준비해서 점심을 해결했고요. 저녁은 중국에 가기 전에 구입한 겁니다. 이 뭐 핏 오트밀. 근데 물에 풀면은 이게 부풀어 오릅니다. 부풀어 오르면서 마치 죽처럼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건데 이런 것들을 충분히 사갔습니다. 미역국하고 배추 된장국을 수프로 된 형태를 가져가서 그것을 끓여서 그거하고 같이 먹었습니다. 전기포트 하나 가져갔습니다. 전기포트 가져가갖고 거기서 물 데펴서 라면하고 이렇게 끓여 먹고 내지는 오트밀과 된장국, 오트밀과 뭐 그런 걸로 해서 간단한 반찬들로 저녁을 해결했습니다. 이런 비용들을 총 합치니까 166만원, 1인당 한 83만원, 1인당 83만원의 비용으로 이번 여행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1인당 83만원이면은 뭐 많으면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10일 비용에 너희들은 뭐 밥도 뭐 제대로 못 먹지 않느냐. 그리고 이동할 때 전용 버스도 없고 뭐 모든 버스를 중간중간 타야 되지 않느냐. 그런 걸 찾아가는 과정이 힘들지 않느냐라고 하면은 또 패키지 여행의 장점은 당연히 또 있습니다. 저희들도 뭐 패키지 여행 해봤고 짧은 기간에 간다고 한다면은 그렇게 가는 것도 되게 효율적입니다. 버스 타고 그 시장을 방문하고 그리고 길 찾다가 만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저희들의 어떤 하나의 여행에서의 색다른 즐거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는 것이 되게 즐겁고 뭐 마트라든가 시장 같은 거 이런 거 둘러보면서 四个多少钱10元3个 OK 要不要要如果好吃明天回来可以 중국 사람들이 사는 모습들을 보고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뭐 패키지 여행이나 이런 데서는 주지 못하는 어떤 독특한 어떤 자유여행에서 느끼는 즐거움 아니겠습니까? 패키지 여행의 장점은 물론 당연히 있습니다. 가성비 높은 비용으로서 짧은 시간에 많이 볼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여행이라는 것이 자유로운 삶이고 가보지 못했던 곳에 내 의지대로 마음대로 가는 곳인데 그렇게 또 못 가는 부분이 저한테는 너무 채울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패키지보다는 항상 자유여행을 선호하고요. 그 현지의 언어를 미숙 하나만 어떻게든지 배워가려고 노력합니다. ここからどのくらいかかりますか? 歩いて行きますか? 歩いて行きますか? 일본어 공부를 제가 한 2달 전부터 했는데 가면은 막상 쓰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잘 못 쓸 것 같은데 그래도 최소한 이제 그들과 소통한다는 의미에서 그 나라의 언어를 배워가는 것만 한 것이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歩いて行きますか? 여기서 걸어갈 수 있습니까? ここからどのくらいかかりますか? 여기서 얼마나 걸립니까? 이런 거.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전부터 매일 하루에 1시간씩 듣다 보면은 말은 못하지만 대강 조금씩 저 사람이 무슨 얘기 하는지는 들립니다. 그리고 일본에 갔을 때도 대강 이제 얘기를 하면은 간단한 얘기들은 알아들을 수 있었고. 안녕하세요. 한국의 치즈 ありますか? 덴마크 하우스, 오스트리아 하우스. 근데 거기가 우로코. 말을 좀 못하지만 그거는 뭐 손으로 적어갖고 의사소통하는 데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이번 뭐 중국 여행도 가기 전에 좀 중국 공부를 했고 그렇게 해서 갈 수 있었습니다. 자유로운 삶, 보고 싶은 걸 찾아가는 과정에서 만나는 어려움도 또한 여행의 일부분이다.
물론 예전에 젊었을 때 어떤 그런 조사하고 그런 뭐 몇 개월 전부터 가슴 설레면서 자료조사하고 했던 어떤 그런 것들은 지금 나이 50 중반을 넘었으면서 많이 감퇴되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번 여행도 지난번에 한번 비행기표를 끊었다가 가장 저가 항공이죠. 끊었다가 포기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끊고 난 다음에 그 과정이 너무 막 저한테는 이제 힘들더라고요. 그래 저기서 저까지 가고 저기서 저까지 가고 이걸 좀 다 또 자료조사해야 돼 라는 어떤 그 나이에서 오는 열정이 좀 식으면서 오는 경험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행기표를 끊었다가 이번 여행은 참 못 가겠다 라고 해서 아내한테 그 고심을 얘기하니까 그러면은 취소해라 라고 해서 한번 취소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십만 원을 비행기표를 날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마음을 추스렸습니다. 이 과정이 내가 만약에 이번 여행에서 지난번처럼 그런 어떤 자료를 조사하고 이 찾아가는 과정이 어려운 과정이 싫다면은 나는 이제 더 이상 여행을 못한다. 나의 제2의 인생 퇴직하면은 내가 걸어야 될 길, 그리고 내가 이제까지 살면서 가장 행복했다라고 생각했던 이 여행하는 삶이 내한테는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다. 그걸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마음을 추스리고 예전의 열정과 그 마음을 다시 되찾아야 된다. 젊음이라는 것은, 청춘이라는 것은 열정이 사라지고 희망이 사라질 때 같이 사라지는 것이지 나이 먹는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의지를 모아서 여행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맞닥뜨릴 어려움들이 한두 개가 아닐 건데 이걸 또다시 극복해야 되나라는 것을 제일 처음엔 좀 막막했지만은 그 찾아가는 와중에 용기를 내고 하니까 그걸 극복할 수 있었고, 또한 그 여행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항상 힘들지만은 어려움과 즐거움으로 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자유여행을 갈 것이고 내년에도 또한 자유여행을 갈 것입니다. At 29 and I find myself wondering what did happen to the last 10. I ran away with my life, fast forward, never turn back again. It's kind of funny that the more we pass time, the more we need to set them rewind. And 19 was the year I had to leave you, but now I'm seeing all the signs.